여러분들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상황을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한번 버무려 보면서 이 투자의 철학과 그다음에 급등 가능한 종목들 여기서 찾아내시면 되니까요. 저랑 함께 이 시간 시청을 해주시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여러분, 이제 15일 날 갤럭시 S20의 언팩 행사가 있으니까요. 아직 좀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21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삼성 그룹과,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계열사들 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는 저는 삼성 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일단 그 갤럭시 S20에 많은 부품들을 납품하니까요. 먼저 삼성전기 많이 올랐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하고요. 스마트폰용 MLCC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플 12, 애플의 그 아이폰 12가 있는데 이 애플의 아이폰 뒷면 한번 보셨나요? 보시면은 좀 그 카메라 렌즈 부분이 볼록 튀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폰을 보시면은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죠. 네, 이렇게 평평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유는요. 이 폴디드 줌 카메라를 장착을 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현재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로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플은 성능이 좋은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애플은 좀 무겁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애플과 삼성 아시다시피 그 두 핸드폰의 쓰임새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일단은 얇게 만드는 부분에서는 삼성이 승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이번에 이제 그 다음 버전, 그 아이폰 그 아이폰 그 신제품을 만들 때요. 죄송합니다. 아이폰 신제품을 만들 때 이번에 삼성 전기에 이런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또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파트론 한번 보시면 되는데 파트론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또 많은 부품을 또 납품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펜타나 쿼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펜타나 쿼드 카메라 모듈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파트론이 납품을 또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타나 쿼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파트론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용,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LED 전조등 사업 이런 부분도 잘 한다면은 또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해는 또 파트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자화전자. OIS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OIS 액추에이터를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찍으면은 떨림이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성의 최신 폰, 갤럭시 폰은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찍으셔도 아마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올 겁니다. 이 떨림을 방지하는 기능이 OIS 액추에이터인데 이 OIS 액추에이터를 자화전자가 생산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또 그 OIS뿐만 아니라 또 손떨림 방지 칩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문 아나텍이 또 손떨림 방지 칩을 개발하고요. 또 동문 아나텍은 또 바이오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탈당 측정 시스템을 임상에서 또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 관련된 이런 측정 기기를 또 만들어서 또 시장에 선보였으니까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자, 또 옵트론텍 광학 필터하고 광학 렌즈 모듈 그리고 가변 조리개를 제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옵트론텍이 또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옵트론텍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액트로는 고사양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를 또 공급하죠. 삼성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개발하면은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런데 개발 이후에는 이 그 관계사들한테 뭐 20%, 10%, 30%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액트로도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MLCC가 굉장히 또 중요해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해서 MLCC 관련주들 삼성전기, 삼화 콘덴서를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 MLCC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옆에 여러분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그 쌀알 만한 그런 그 전자 부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MLCC입니다.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댐 역할을 하는 게 MLCC입니다. 그 MLCC를 삼성전기가 또 대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이 MLCC 같은 경우는 5G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이고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손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차에 맡기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도 역시 자동차용 MLCC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LCC 관련주들은 2018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을 올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목표가 수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증권사의 그 목표치보다 더 빨리 상승을 해서 이 목표치의 그 수정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삼성전기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대만의 MLCC 업체들 얘네들이 또 문제인데 대만과 중국에서 MLCC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은 MLCC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대만의 MLCC 업체들이 중국 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이 가동률이 떨어진 부분을 춘절 이후, 우리로 따지면 설 이후에도 그렇게 쉽게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CC 가격은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화권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또 확대되면서 또 삼성전기의 이 부품들이 또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삼화 콘덴서는 콘덴서 하면은 삼화 콘덴서죠. 네, 대량 그리고 다품종 소규모로 해서 많은 그 콘덴서를 또 만드는 회사가 삼화 콘덴서인데 MLCC 주요 고객사 그 LG전자입니다. 네, 저는 이 삼화 콘덴서가 LG전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LG전자가 애플카도 협력해서 만든다면은 이 삼화 콘덴서의 MLCC 더욱더 매출이 증가하겠죠.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매출 비중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화 콘덴서를 잘 그 증권사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데요. LG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면은 삼화 콘덴서도 실적이 좋아진다. 일단은 이렇게 커플링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은 삼화 콘덴서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또 아모텍을 보시면요. 아모텍은 MLCC를 생산하는 기업이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BLDC 모터, 그다음에 전장용 자동차용 안테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올해부터 MLCC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BLDC 모터나 전장용 안테나 이쪽 매출도 좋은데 MLCC까지 생산을 한다면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겠죠. 그래서 아모텍도 이제 앞으로는 MLCC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 MLCC용 이형 필름을 또 생산을 하니까요. 이 MLCC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 자, 이번에 이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생활 속의 주식탐구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전기차는 올해 굉장히 많이 출시됩니다. 올해 출시되는 신차 5대 중에서 한 대꼴로 전기차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작년에 약 10만 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 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 그리고 테슬라 모델 아까 Y 또 출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전기차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랴부랴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한 10대 정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고요. 구축 옛날 아파트는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문제로 많이 이웃 간의 다툼도 생기고 또 충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편한데요. 최근에는 전기차에 관련된 충전소 확충, 네, 이게 앞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충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주로는 휴맥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맥스는 휴맥스 EV를 통해서 이 대우 ST와 협업을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요. 휴맥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P&E 솔루션, 자회사 P&E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 및 충전기를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자, PS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국전력하고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 172기를 한국전력에 공급을 했고요. 이게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원래는 SK 네트워크스 하면은 SK 주유소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SK 충전, LPG 충전소, SK 주유소를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도 갖춘다고 하니까요. SK 네트워크스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관련해서는 SK 네트워크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수소차 관련주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 수소국, 국을 신설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요. 수소차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약간 쳐들은 정도. 네, 보면은 한 이 정도에서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쪽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 정책주들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신년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육성할 만한 정책들을 발표하니까요. 또 관련돼서 또 이 수소차 관련주들 또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또 수소경제 육성 관련해가지고 자, 수소경제법 시행령을 제정안을 1월 14일 날 제2법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앞으로 시작할 이번 주는 1월 14일 날 또 이 수소경제법 시행령이 또 발표가 되니까요. 저는 이 여러분들 수소차 관련주들 미리 좀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전문 기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고 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나 수소차 관련 부품 회사들 유심히 관심을 보시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토요타, 일본의 토요타나 독일의 3사를 뛰어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분야가 전기차하고 수소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M코리아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EM코리아 자회사 EM솔루션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두산퓨얼셀, 수소 충전소 수소 파워팩, 유니트론텍 급등했었죠. 수소차 솔루션 개발 진행. 그리고 일진다이아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 통해서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를 양산을 하고 있죠. 그 외에 효성중공업, JNK, 대우부품, 풍국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소차 관련주들 좀 더 여러분들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하는 타점을 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에 이 수소차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넥스트 정부 정책주들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10시 반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이 시간에도 새해 유망주 세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이 새 유망주들 세 종목을 제가 들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한 종목에 1분씩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새 유망주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고요. 현대모비스는 무려 4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봐야 될
네, 이 새해 유망주, 네, 1월 중으로 봐야 될 새해 유망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MLCC가 2018년을 뛰어넘는 업황 호조세가 나올 전망입니다. MLCC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건데요. 2021년에 올해 스마트폰,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면 MLCC의 수요도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MLCC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이 부족한 현상, 쇼티지가 발생하는데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매월 그 MLCC 매출 관련해서는 계속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0 공개가 있죠. 그러니까 갤럭시 S20 관련주도 되니까 삼성전기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룡건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소형 건설회사인데 건설주들을 저는 계속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는데 하는데요. 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아직도 과거의 최고치를 경신을 하지 못한 건설주들이 많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현금 보유량, 그다음에 엄청난 영업이익, 그리고 분양시장 호조세, 그리고 정부 정책 이슈,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 정책 이슈까지 해서 건설주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계룡건설은 지금 리슈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토목, 분양, 유통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도급 순위는 18위 건설사인데 시가총액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70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퍼가 3.6배고요. PBR은 0.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고요. 매출액은 평균 2조 2천억. 매출은 2조 2천억 대인데 시가총액은 2,700억밖에 안 되고요. 또 영업이익은 무려 1,350억에서 1,530억. 그러니까 1년 반만 일하면은 본인 회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자랑하니까요. 또 계룡건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이게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뭐 행정수도 관련주도 되고 테마성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맥스인데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족한 경우는 정부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들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 휴맥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공유 경제, 그러니까 카 쉐어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공유경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공유경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안 좋을수록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같이 쓰는 이런 공유경제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휴맥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배달, 여러분들 뭐 배달 어플들 많이 있죠? 뭐 배달의 민족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릉이라는 이 물류 배달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물류 쪽에 부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시코리아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지분을 1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휴맥스 EV를 통해서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 ST하고 전기차용 충전 사업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무턱대고 따라잡게 하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반에 이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삼성물산요. 삼성물산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7,250원에 15%요.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이거,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되게 오래돼서 몇 년 됐어요. 몇 년이 되셨어요? 예, 예. 지난 12월쯤에 상승 시작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꽤 예, 오래 몇 갖고 년 계셨네요. 네. 예, 예. 드디어 그러면 수익을 좀 보고 계셔서 기분이 좋으실 예, 것 예. 같은데 앞으로 좀 언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실 예, 것 예. 같은데 맞나요? 예,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는 네.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나 싶었는데 몇 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갖고 가셔야 될까요? 네. 자, 저는 이제 이 삼성물산 하면은요,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몇 년을 보유해서 좀 지루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부터 시작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레미안 하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죠. 이 최근에 이제 반포동 레미안을 분양을 했는데요. 평당 5,668만 원, 네,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건설회사의 시장이 또 이슈가 됩니다. 이 분양 쪽에요. 거기에 또 분양 호조세까지 있고요. 또 영업이익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수주가 굉장히 약했는데 이 삼성물산은 해외 수주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UAE의 그 F3 복합 발전도 이 수주를 해서 또 수주 실적이 2조 6천억을 또 추가를 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자회사 이슈가 있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지분이 75%나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점진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CMO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분법 이익으로 봐도 삼성물산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도 있죠. 만약에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분을 비싸게 매각을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획득을 한다. 그러면은 또 삼성그룹의 또 지주사로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소설에 불과하지만은 소설이 또 현실화될 수 있으니까 지배구조 이슈까지 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삼성물산이 가장 잘 나갈 때 최고 주가가 21만 5,5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15만 원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신다면, 시청자분께서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고점을 올해 돌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20만 원까지 홀딩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